대한민국을 경악에 빠뜨렸던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막대기로 장기 파열. 끔찍했던 그날의 진실은입니다. 야, 진짜.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아침 오전 9시 5분. 같이 술을 먹고 잠든 직원이 의식이 없다, 사망한 것 같다라는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경찰이 사건이 벌어진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문제는 근데 거기에 이제 심상치 않은 흔적이 보입니다. 뒤통수를 가격당한 흔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손등에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보통 이 시간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네. 뒤쪽에 남아있던 상처, 이게 보통 중선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막대기 같은 줄 같은 거를 사람의 피부로 때리면은 네. 가늘수록 선이 두 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살을 파고드니까 두고 네. 넓을수록 한 선이 나타납니다. 뭔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폭력, 그러니까 뭐 도구를 무기로 통한 맞았다. 폭력이 있다는 걸 네. 외력에 의한 치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숨 어태가 잘못된 거 아니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사건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자 신고자인 남성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되는데요. 체포 직후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죽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때렸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소견에 전달되면서 폭행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뀝니다. 와, 이게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네. 근데 저는 늘 보는 게 네. 약간 폭행치사라는 말이 좀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네. 변호사님, 이 폭행치사와 살인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똑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해자의 실수 때문이면은 과실치사. 그리고 그냥 때려주기만 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의도치 않게 사망까지 해버렸다. 이러면 폭행치사. 그리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 그러면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죄명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럼 국가수에서 어떤 소견이 나왔길래 혐의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그 장기 손상인데요. 네네. 항문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상당히 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간과 심장까지 심장까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관통을 당할 정도니까요. 상당히 심각했죠. 와, 이게 완전 악마였네요. 그러니까요. 그 범인이 악마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날 스포츠 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구지? 저 사람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가해자. 어머, 머리를 밟았어. 머리를 저렇게 밟아. 어머머머. 진짜 악마네. 빨리 도망쳐. 좀 빨리 도망쳐. 그래도 아직은 도망갈 수 있어요. 야, 힘이 없어. 힘이 빠졌어요. 제발 힘이 빠졌어. 도망가. 제발 도망가. 와, 어떡해. 와. 휘었다. 플라스틱 휘었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아? 저 미친네, 진짜. 저렇게 죽인 거야? 진짜 악마네. 악마. 아니 솔직히 둘이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이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는 스포츠 센터 대표였고요.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26살이었던 직원 고 씨였습니다. 너무 젊네요. 어른이. 이 고 씨는 이 센터에서 무려 3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코로나19로 경영난 때문에 다른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도 남아서 센터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센터 안에서 소규모 송년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 운동이 끝난 저녁 6시 30분부터 4명이 모여서 소주와 맥주를 나눠 먹었고 밤 9시 반이 넘어가자 2명의 직원들이 귀가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술자리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 1시 반쯤 피해자 고 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가해자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한다든지 고 씨의 머리 위로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그리고 고 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니까 생수통에 물을 얼굴에 붓기도 하더니
고 씨의 바지와 양말을 벗긴 뒤에 문제의 막대기를 몸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일방적인 폭행은요 무려 50분 동안 20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50분 동안 계속 그런 짓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부분은 좀 막대기에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범죄 분류상으로는 이건 이제 피스팅 사이라고 합니다. 피스팅. 네, 네.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성적인 어떤 가학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남성과 여성하고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행위 자체는 일종의 본인의 심리적 성적인 불구를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저기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아우. 뭐지? 손을 넣었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 심지어 막대기를 몸에 넣은 뒤에도 성추행을 일삼는 행동까지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갑자기 때리다가 멈춰서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피해자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본 것 같아요. 인형, 마치 그 놀이 인형 같이 계속 불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도 접근을 하니까 와. 사실 이건 동성애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는 없는 겁니다. 이건 가학적인 성적 가학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처벌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우. 어느 범죄로 저거 처벌할까요? 와, 진짜 이게 가학이냐 성적인 추행이냐. 이게 판결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이 공개된 게 가해자가 이미 살인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간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이게 그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럼? 뭐야? 유족들도 미리 알았으면 살인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 행위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입장을 보였죠. 아니 근데 죄가 추가로 더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처벌이 더 안 되죠? 왜 그런 거죠? 이게 새로운 증거, 새로운 범죄가 발견됐다면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말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네, 텐데 네, 네. 이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중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1시간 반 넘게 정말 고문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살인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 고통을 다 더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재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행위 하나죠. 이게 행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저는 약간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그 유가족들은 저 만약에 영상을 봤다면 그 분함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요? 그렇죠. 정말 남인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네. 그런데 그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또 부실 대응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부실 대응이요? 네. 살릴 수 있었나요?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요. 제발. 함께 보시죠. 이미 지금 피해자는 쓰러져 있네요. 경찰 들어왔어요. 뭐지? 아직은 살아 있었어? 사진도 찍는데 그냥 툭툭 쳐보기만 하네요. 그럼 가요? 다요? 뭐예요? 아, 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119도 안 부르고 가요? 이게 새벽 2시경에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라면서 가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한 거죠. 그런데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한테 가해자가 갑자기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냐. 그냥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이랑 싸운 것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도망갔다. 라고 둘러댔고요. 경찰은 이제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외투를 덮어주고 어깨를 흔들면서 상태를 확인하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요? 왜 그런 사실 거예요? 이 범인이 사실 굉장히 사악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신고를 어떤 신고를 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폭행 신고입니다. 네. 그럼 경찰은 어떻게 출동할까요? 초기 매뉴얼에 의한 거는 폭행 신고로 그러니까 여성을 구조하고 뭐 이 상황에서 출동한 겁니다. 가보면은 이제 그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얘기를 듣는데 아우 내가 뭐 그랬냐 사실은 이렇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서 그럼 주변을 둘러보는데 누가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 사건의 주관점은 벗어난 겁니다. 출동한 사건에서 벗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쓰면 이제 웜서치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 말하는 거 둘러보는 걸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음 콜이 바로 떨어집니다. 다른 사건. 아, 그래서 그렇게. 바쁘니까 사실은 이렇게 둘러보고 물어보고 저 사람 뭐예요? 아 이제 술 먹어서 된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고 그러면 덮어주고 가는 형태죠.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현실에서 관행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야, 너무 아쉽다.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 유족들은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벌여왔지만 아쉽게도 지난 10월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서 과실이 있지만 이거를 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부족하다라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즉시 항소를 했는데요. 네. 지난달 6월에 이 항소마저도 기각됐습니다. 다만 유가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하는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겼는데 이기지 못한 분명히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겼는데 정작 받을 돈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솔직히 뉴스로 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저런 짓을 하고 고작 25년을 받았다는 게 저는 제일 화가 나고 진짜 치가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악마 같은 사건이네요.